이 단어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등식 안에 우리가 기존에는 네. 그 전에 그냥 가볍게 개념만 설명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과서에 보통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식이 일단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가 많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좀 달라지는 거. 근데 좀 쉬운 거 몇 개만 좀 하고 갈게요. 이거 너무 하나씩 다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절대값 x가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당연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써줘야 됩니다. 절대값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잖아요.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두 칸 이하인 거니까 느낌상 이런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두 칸, 왼쪽 두 칸, 플러스 2와 마이너스가 있고 그 이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범위가 다음과 같다는 거죠. 그럼 절대값 x가 이번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두 칸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겠죠. 여기 있는 범위와 여기 있는 범위가 답일 겁니다. 두 칸보다 더 멀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x는 큰 값인 2보다 더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작은 값인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기본적인 포맷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게 활용 문제. 절대값 안에 그냥 x가 들어간 게 아니고 x-2가 들어왔어요. 걔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2라는 애가 기준이 x-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고 양변에 2를 더해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의 정답이에요. 아셨죠? 절대값 2x-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절대값 안에 들은 얘가 2x-1이 3보다 더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2x-1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거나 같거나. 괜찮죠? 이제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넘기고 2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넘기고 2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기본 부등식이니까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어려울 게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늘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고 숫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값은 저렇게. 근데 이게 절대값을 한 다음에 여기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써져 있어요.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풀면 안 됩니다. 아까처럼 풀었던 이유는 이게 숫자다 보니까 몇 칸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얘는 칸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x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때부터는 정석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 지금 풀어있는 이 정석을 잘 기억해야 뒤 것도 할 수 있어요. 정석이 뭐냐면 어쨌든 이 부등식을 풀려면 절대값을 지워놔야 되거든. 절대값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양수라고 치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음수라고 치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 양수라면 그렇다면 이게 그냥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절대값 2, 답은 2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 2야? 아니잖아.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요. 절대값 안에 양수일 때는 그냥 쓴 게 정답이지만 절대값 안에 음이 되게 되면 그 음에 마이너스 붙여야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양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냥 갖다 빼다 쓴 게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안이 만약 음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안에 있는 숫자를 끄집어내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얘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얘를 풉니다.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남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 어려운 이유가 얘가 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x는 2보다 크다가 붙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알겠니? 이 부등식이 이렇게 답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얘는 날 때부터 x-2가 0보다 큰 거야. 달리 말하면 x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답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양이었기 때문에 부등식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바깥으로 끄집어낸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정답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그렇습니다. 얘도 부등식을 푸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x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1보다 커나 같다. 근데 얘도 그래요. 이게 정답이 아니고 x가 1보다 커나 같은데 저거를 만족해야 돼요. x가 2보다 작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0일 때는, x가 2일 때는 어디로 갑니까? 2일 때는 지금 이거는 절대값 안에 드는 값이 양수일 때죠?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음수일 때야.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는 절대값 0은 그냥 0이라 써도 되고 마이너스 0이라 써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답은 0인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안에 0이 있을 때는 절대값 0이 있을 때는 그냥 플러스를 붙여도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0이 된다는 거는 등호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기준은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기준이 0과 같으냐는 0과 같다는 얘기는 0이 된다는 뜻이죠. 이 등호는 필요하면 위에다 붙이든지 아래다 붙이든지 그냥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양쪽에 많이 붙여요. 해설지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이제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그럼 얘는 답은 뭡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데 알고 보니 2보다도 커나 같네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이게 답이죠. 따라서 위에 있는 정답은 x가 2보다 커나 같다. 아래에 있는 정답은 x가 1보다 커나 같은데 2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답이겠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는 작다. 답 쓸 때 근데 답 쓸 때 잘 봐.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그리고가 답인가요? 그건 또는이 답인가요? 물어보면 또는입니다. 이건 왜 또는이냐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x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x-2가 0보다 큰 동시에 0보다 작은 게 존재?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이게 답이란 거고 음수일 때는 이게 답이다 보니 윗게 답이 될 수도 윗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랫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또는으로 묶는 겁니다. 그럼 답을 쓸 때는 이거 또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조금은 싸해. 가만히 있어봐. 이 밑에 있는 조건은 1보다 커나 같다. 1을 포함하고 1보다 커나 같으면서 2보다 작아. 2는 포함하지 않아. 근데 2번 조건을 보니까 저 위에는 답을 보니까 얘는 또 2를 포함해서 2보다 크대. 계속 간대. 근데 또는이니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래. 그럼 다 색칠하는 뜻이잖아. 다 색칠하고 보니까 그냥 답이 이거네. 이게 제일 단순한 답 아닌가? 2 뺐는데 2를 포함해서 쭉 가잖아. 그냥 쭉 이어졌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답보다 더 좋은 답은 x는 1보다 커나 같다가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다시 연습 문제. 이런 건 쉬우니까 네가 해라. 아까 말했지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절대값 3보다 작으면 사이값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절대값 7보다 크면 큰 값보다 더 커. 7보다는 더 커놨고 작은 값이 마이너스 7보다는 더 작거나 같다. 큰 작작.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풀면 됩니다. 얘는 간단하게 그렇게 푸시고 근데 뭐 이런 거겠죠. 아까 말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번에 이런 거 하나 풀어볼까요? 밑에 거 하나 풀어볼까요? 이런 거. 다음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푸는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값이 숫자가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범위만 가지고 딸랑딸랑 쓰시면 안 되고 나누어서 첫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8-4x가 0보다 클 때 그냥 등호는 그냥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두 번째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8-4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푼다. 그럼 일단 여기서 먼저 조건에 대한 답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조건이에요. 얘는 x가 2보다
크다가 조건이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절대값만이 양수라면 쟤는 절대값 없이 그냥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고, 절대값만이 음수가 되면 쟤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내와라. 나머지는 그냥 쓴다. 이제 가볍게 부등식을 풀어라. 넘기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다.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10, x는 2보다 작다. 자, 마무리 답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무리 답을 쓸 때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답을 만족하는 게 동시에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답은 2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아요. 2를 포함하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쪽 가는 이 범위예요. 근데 밑에 걸 보니까 2를 포함하지 않고 2보다 큰 범위가 답이네. 근데 이거는 공통범위잖아. 그리고야 얘는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죠.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답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연립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연립했더니 해가 있나요, 없나요? 해가 없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 범위에서는 답이 없다는 뜻이야. 이 부등식이 참이 될 리 없다는 뜻이지. 그런 x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쪽 봅시다. 이쪽은 얘도 이제 범위가 나왔죠? 이 범위와 이 범위, 공통범위. 2보다 얘는 크다. 얘는 2보다 작다. 둘을 만족하는 공통범위. 없다. 해가 없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부등식은 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알고 보니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두 개짜리는 처음 배울 때 조금 부담스러울 뿐이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얘도. 자, 잘 보세요. 집중하시고. 잘 봐. 아까 절대값 하나짜리 있었죠, 이런 거? 예를 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기준이 뭐가 기준이었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기준이에요. 그게 얼마냐면 1이죠.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물론 등호는 상황에 따라서 둘 중 한 군데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1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범위를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얘처럼 절대값 두 개 나오잖아? 그럼 두 개 나오면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제 대뇌 둘이 기준이에요. 그럼 제가 0이 되는 값, 맨 앞에 있는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0이 되는 값은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얘처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큰 범위 하다 보니까 범위를 몇 개로 쪼갤 수 있냐면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세 개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하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범위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실수 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아셨나요? 한 개는 두 개 범위로, 작다, 크다 이 두 개 범위로. 근데 절대값 두 개짜리는 작다, 크다, 작다, 크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겹쳐서 얘보다 작은 범위, 이 사이 범위, 이보다 큰 범위 이렇게 총 세 개의 범위로 쪼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하나 더 나왔을 뿐이지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얘가 0이 되는 값, x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값, x값 1. 대략적 느낌은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 이 범위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작은 것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고, 마지막 큰 것보다 더 큰 범위. 됐니? 그럼 1번 범위를 할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1번 범위예요. 그럼 2번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을 빠뜨렸잖아? 그럼 그 다음 범위에서 마이너스 1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x, 그 다음은 1. 그럼 세 번째 범위는 요 범위죠. 1보다 큰데 여기 지금 등호 없잖아요? 그럼 얘는 등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꼭 등호를 근데 이런 수로 붙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등호를 얘가 만약에 여기다 붙였잖아? 그럼 얘는 떼면 돼요. 여기다 붙이잖아? 그럼 여기서 떼면 돼. 어느 한 군데 붙이면 어느 한 군데 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얘는 빼고 색칠하고 빼고 색칠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설지도 많이 돼 있으니까 그냥 해설지 풀이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등호는 상황에 따라 이쪽에 빠졌으면 저쪽에 붙이고 이쪽에 빠졌으면 저쪽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군데 빼면 한 군데 붙이고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범위부터 풀어봅시다. x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그럼 얘 음수죠. 마이너스 끄집어냅니다. 얘 마이너스 끄집어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음수 끄집어냅니다. 이것도 음수니까요. 이 범위에서는 둘 다 음수입니다. 그지? 그럼 얘도 음수를 붙여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x 6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그럼 답을 쓰라면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계속 큰 게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1번 범위의 정답입니다. 자, 2번 범위의 정답.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숫자가 있을까 하면 뭐 대충 계산하기 위해서 0 정도 떠올려보면 돼요.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잖아. 0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가 되거든요.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양음을 구분하기 위한 거야. 대략 보면 이 범위 안에 수를 집어넣으면 이건 얘는 양이 나오는데 얘는 음이 나오니까 앞에 거는 쓰는데 뒤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갑자기 x가 사라졌네? 해석은 어떻게 되죠? x가 사라졌으면 답이 없는 건가요? 응?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가 틀린 답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해석을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x가 사라져 버렸는데? 보통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x가 사라지면 나는 갑자기 순간 멍해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x가 없어도 어떻게 하지? 해석을 잘해. 수학적, 논리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지금 네가 푼 거 잘 봐. 네가 푼 거는 선생님 제가 이 범위 안에서 저 부등식을 풀었더니 x가 사라지고 이렇게 남았어. 근데 이 부등식은 참 아닌가요?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작거나 같다는 둘 다를 만족한다는 얘기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한다는 뜻이죠.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근데 2는 6보다 같진 않지만 작긴 하잖아. 이 부등식은 참인 부등식이다. 알겠니? 이거 등호부터 오해하면 안 돼. 2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작든지 같은지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참이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이 범위 안에 x를 집어넣으면 다음 부등식의 결과는 무조건 참인 거지. 근데 부등식 해라는 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수를 집어넣으면 다음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은 이 범위가 다 답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범위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부등식은 늘 이렇게 나올 거거든. 늘 참으로 나올 거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가 답이 된다라는 뜻이죠. 갑자기 x가 없어졌다고 없어졌네? 그러면 해 없어.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다 성립하는 거죠. 근데 만약 부등호가 반대로 가졌어요. 2는 6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참이 되지 않는다. 부등식이 거짓이 되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 범위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봅시다. x가 1보다 크게 나왔다. 여기다 x가 1보다 크게 나왔던 수를 집어넣어도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 두 번째 절대값도 양수. 이번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절대값 없이 그냥 끄집어내면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6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2x 6보다 작거나 같은 게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얘랑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3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그 사이값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답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답을 써야 정답인데 이것도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조금 감이 와야 돼요.
답을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약간 봐봐. 이게 마이너스 3을 포함해. 그리고 쭉 가다가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만 답이래. 근데 두 번째 답도 답인데 얘는 또 마이너스 1을 포함하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1 바로 되기 전까지만 가. 근데 세 번째 답을 보니까 또 1을 포함하네. 3까지 가. 그럼 정답은? 이거 다 된다는 얘기네, 이거. 이 안에 빠짐없이 다 답이 연속한, 빠진 구간을 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구간이 이어가기 때문에 빠진 구간이 전부 다 답이니까 결론은 요렇게가 다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 나왔고 x는 3보다 작거 나왔다가 최종의 정답이 됩니다. 윗거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고, 네. 근데 위보다는 아래가 더 간단한 답이니까 수학은 간단한 답을 지향하죠. 그래서 밑에 게 답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단원 자체가 이 교과가 이렇게 돼 있었지 원래 이 일반적인 교과서를 보시면요. 앞쪽 여러 가지 방정식 있죠?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부등식이 아니야, 사실은. 2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지금 배웠던 1차 부등식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절대값은요? 걔는 나옵니다. 걔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나 연립부등식 중에 어떤 특정 유형들 있죠. 1차 부등식, 연립부등식. 그런 것들은 앞쪽에 배운 것들 몇 개는 특정 유형들은 시험에 나오는데 1차 부등식 전범위가 사실은 교과에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있습니다. 단원이 2차 부등식이니까요. 2차 부등식을 하면 응당 이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식이 x에 대한 2차식. 부등호 방향이 크다, 작다, 크거 나왔다, 작거 나왔다. 그러니까 2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로 구분되는 이런 부등식들이 2차 부등식이에요. 당연히 A값은 0이 되면 안 될 테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얘들아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2차 부등식을 풀래. 그러면 뭐 등호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부등호가 있으니까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을 풀려고 그러면 마치 뭐인 것처럼 푸냐면 2차 방정식인 것처럼 푸세요. 일단 시도는. 그럼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인수분해를 시도하겠죠. 그리고 해를 구하지 않겠나요? x는 2 또는 3.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얘가 각각 0이 되는 값 2와 3을 뽑아냅니다. 뽑아내는데 지금 2차식이 구조로 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럼 답을 구할 때는 4, 이 값으로 답을 구합니다. 그럼 4, 이 값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방정식 푼 것처럼 이거 방정식을 푼 것처럼 근이 2와 3이 나왔잖아요? 부등식을 구할 때 그 x의 범위가 사이값이에요. 누구 사이값이냐면 2와 3 사이값. 그러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이 부등식의 정답입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연습.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0보다 작아. 다음 부등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이걸 인수분해 시도합니다. 그럼 x-4, x 플러스 3,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리고 근을 구합니다. 마치 0이 되는 값처럼 근을 구해요. 그럼 누가 나오죠? 마이너스 3과 4가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2차식이 0보다 작은 꼴의 부등식일 때는 답이 사이값이라고. 큰 값보다는 작고 작은 값보다는 큰 게 x의 범위예요. 알겠니? 등호가 있으면 등호, 여기 등호 있잖아요? 그럼 등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등호 없으면 등호는 떼시면 됩니다. 양쪽 다.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하겠죠. 2x, x 여기 3, 여기 1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딱 떨어지네. 그럼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자, 이게 0이 되는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0이 되는가? 1. 근데 2차식이 0보다 작은 꼴이면 사이값이니까 작은 값, 근 나온 것 중에 작은 거를 왼쪽에 쓰고 큰 거를 오른쪽에 쓰신 다음에 그 사이에 x를 쓰시면 돼요. 등호 있으면 등호 붙여주면 되고요. 없으면 안 붙이고요. 둘 다 안 붙이고 있으면 둘 다 붙이고. 알겠습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 부등식을 풀라고 했더니 음수가 있네. 마이너스 x, x 여기 뭐 2,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1 0보다 작으니까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이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는 값 2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인수분해 잘 됐지 않나요? 잘 됐습니다.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틀렸죠? 우리가 풀고 있는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 사이값입니다 라는 거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푸는 겁니다. 방정식일 때는 이게 양이냐 문자가 크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넘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부등식일 때는 넘기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음일 때는. 그래서 부등호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일일은 필요 없지만 양수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됩니다. 이래놓고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식 0보다 작은 꼴이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풀이를 또 배워야 돼. 그럼 이번에는 좀 전에 했던 거.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0보다 큰 꼴이에요. 똑같습니다.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0보다 크다. 해를 구합니다. 2가 나왔고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됐니? 근데 2차식이 아까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이었다면 0보다 클 때는 큰 작작이에요. 그럼 큰 작작이 뭐예요? 그러면 x값 2개 나왔죠? 2 나왔고 또는 마이너스 1 나왔는데 범위를 구할 때 큰 x값 2개 중에 큰 값인 2보다는 더 커집니다. 큰 값보다 커진다. 줄여서 큰 또는 작작 2개 값 중에 작은 값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진다. 작은 값보다 더 작아진다. 작작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풀이되어 있나요? 설마 교과서에 사이값 큰 작작 이렇게 쓰겠냐? 그냥 빠르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커 나왔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인수분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0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럼 그는 2 또는 3인데 이게 2차 부등식 0보다 큰 꼴이니까 정답은 큰 작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럼 x값이 2 또는 3인데 얘가 크잖아. x가 큰 값인 3보다는 더 크게 나왔고 또는 얘가 작죠? x가 작은 값인 2보다 더 작거나 같다. 등호 있으면 양쪽에 등호 붙이고 등호 없으면 양쪽에 등호를 떼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다음 같은 부등식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풉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앞쪽에 있는 그냥 이게 큰 작작 사이값을 풀 때는 어쨌든 근이 2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리하군요. 근이 2개니까 큰 작작 사이값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근이 1개이면 어떻게 하죠? 근이 1개이면 똑같은 값 2개 사이에 똑같은 값보다 크거나 작다. 이건 말이 안 이상하잖아요. 조금. 근이 1개일 때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칩시다. 그럼 인수분해가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죠. 물어봅시다. 어차피 부등식은 보통 실수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허수애를 어떻게 부등식에 포함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은 실수축 아닌가요? 수직선이 실수로 만들어져 있어. 결론은 허수는 수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등식은 실수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실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만 성립하는 거 찾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는 것만 찾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 그럼 x-2가 x-2의 제곱이 0일 때는 언제예요? 2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정답이 2만 정답입니다. 만약에 등호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면요? 그러면 x-2의 제곱이 0보다 작은데 이런 수 존재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 실수는.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가 정답입니다. 그럼 반대로 등호가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 반대. 등호 반대. 그럴 때는요? 이건 모든 실수죠. 어떤 실수를 제곱해도 양수이고 그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실수의 값은 0보다 커 나왔잖아요.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답입니다. 그럼 얘도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곱해서 양수인 거는 다 돼. 뭐만 빼고? 야, 0인 것만 빼고. 0을 제곱하면 0보다 크지 않잖아. 0과 같은 거지. 따라서 얘는 0인 경우만 빼고 전부 다 되는 거니까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에요. 얘는 2까지 포함해 전부 실수. 얘는 2를 뺀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이 한 개인 그러니까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되는 저런 꼴일 때는 그냥 완전 제곱식 정리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부등호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가볍게 푸시면 되고. 그럼 만약 선생님 근이 없는 케이스는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이건 근이 없잖아. 우리가 2차 방식 해를 구할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면 중근 아니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종류를 배우죠. 허근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부등식이야. 야, 다시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냐? 아니면 이거니? 아니면 이거니?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뭐라 배웠어? i가 붙는 순간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배웠지. 대소 비교는 실수에서만 하는 거야. 허수 i는 실수가 아니니까 대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허근이 나오면 허근을 가지고 부등호를 설정한다는 거는 대소 비교하겠다는 얘기잖아. 허근을 가지고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부등식 자체는 허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교 과정상 부등식은 실근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자, 봐봐. 그러면 실수에서 구해야 돼. 근데 얘는 근을 구했더니 실근이 나와, 허근이 나와. 허근이 나와. 판별식 써보면 되거든.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이게 허근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거 음수잖아. 얘는 1 빼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음수.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네? 그럼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그럼 선생님 부등식 해가 못 구하는 건가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부등식이 참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부등식이 참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지 실근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 잘 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x 제곱한 다음에 여기 있는 x에다가 뭘 붙이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죠. 그렇게 배웠잖아. 지금 요즘 풀고 있는 2차 방식에도 이런 거 나온다. 인수분해 아니라 곱셈공식 할 때도 나오고 1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의 반, 마이너스 2분의 1 그걸 제곱하면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 생겨야 돼. 근데 없던 4분의 1이 생겼잖아. 그만큼 빼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3을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야. x-2분의 1의 전체 제곱. 이거 계산해보면 플러스 4분의 11 맞니? 무슨 말 이해되니? 이거 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든 거죠? 왜 일부가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든 거죠? 그러면 어떤 실수를 집어넣고 2분의 1을 빼도 실수고 그걸 제곱하면 얘는 늘 0보다 커 나왔지. 거기다 4분의 11을 더했잖아. 그럼 이 식 자체는 항상 4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은 식이야.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4분의 11 이상의 값만 존재한다고. 근데 그게 음수가 될 리는 없잖아.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돼요. 근데 만약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면 그때는 이 좌변에 있는 이 식 자체가 항상 4분의 1 이상의 값을 가지니 당연히 0보다 큰 거는 항상 성립하겠죠. 이런 경우는 해가 또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할 때는 근을 구하세요. 근을 구해서 2차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2차식 0보다 크면 큰큰 작자. 만약 그 근이 중근이야. 그럼 중근을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부등호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보고 답이 곤란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고, 얘처럼 판별식 0보다 작아도 근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끌어오세요. 마치 2차 함수의 표준형 구할 때 꼭점 좌표 구할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끌어오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값을 보고 얘는 늘 이 식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은 늘 어떤 특정 상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런 식이 나옵니다. 늘 어떤 특정 양수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0보다 작다가 되면 이제 해가 없는 거고 0보다 크다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그럼 등호는요? 0보다 작거나 같아도 해가 없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등호는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작으면 해 없다, 크면 해 무수히 많다가 정답이 돼요. 자, 지금 설명드린 걸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놔둬. 이거는 그림에서 같이 설명드려야 되니까 과제는 여기까지, 일단 고등부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남는 시간에 중등 네, 여기까지 131페이지 131까지 하시고 중등부 과제 60문제를 풀어오도록 하세요. 갑시다.